지구는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든 비가 엄청나게 오든 불바다가 되든 작년에 뭐 막 불바다 됐었잖아요. 호주랑. 또 이번에 뭐 저렇게 텍사스 같이 꽁꽁 얼어붙든 지구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는 그냥 있을 겁니다. 다만 오늘도 지구에 사는 생명체 중에 오늘도 멸종하는 생명체가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것처럼 지구에서 쭉 살아왔던 수많은 생명체 중에 인간이 멸종할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인가? 정말 우리가 멸종하는가? 지구의 조건이 어느 단계에 다다르면 멸종하는가?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거예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멸종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앞으로 29년 동안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 것인가? 그걸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디서 하느냐? 순천시가 해내야 되고 성대골이 해내야 돼요. 대한민국이 해내야 되고 중국이 해내야 되고 유럽도 해내야 되고 이 중에 한 군데라도 난 못해 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지난해는 눈도 많이 왔어요. 서울이. 눈도 많이 와서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눈이 많이 오고 갑자기 서울이 정말 그렇게 마이너스 20도가량으로 체감온도가 떨어진 건 제가 서울에서 산 지 20년이 넘었어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파가 왔고 코로나가 왔고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게 싹 겹치니까 지난해에 에너지 빈곤층, 취약계층을 긴급적으로 도울 만한 돈이 여의치가 않았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행정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코로나 단속 다니잖아요. 이거 홍보도 해야 되지, 단속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행정 업무가 지친 상태에서 눈이 오고 한파가 오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서 제설 작업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속도로 줄이고 그리고 나서 2050년까지 제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030 50%, 2050 제로까지 줄여야 되는 거죠.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쪼개져야 된다. 그래서 나의 생활권, 내가 될 수 있으면 나의 모든 생활의 대부분은 그 영역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분이 이제 재선됐어요. 두 번째 파리 시장에 당선됐는데 공약이 굉장히 파격적인데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그 공영주차장, 파리시의 공영주차장이 한 8만 5천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6만 5천 개를 없애가지고 거기에 어쨌든 그 생태 농지 뭔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약에 넣었어요. 이게 딱 정해졌어.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나라 청소년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 중인 거 알죠? 기후 소송 중이에요. 정부하고 국회를 대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이미 소송을 하고 있고 2년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청소년들이 다 소송을 하고 있죠. 네, 청년들도 다 들고 일어났고 멸종 저항 운동이라는 게 지금 유럽에서는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정말 우리 5천만 국민이 생명하고 그냥 생명하고 바로 직결된 에너지하고 식량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근데 이 에너지원을 지금 바꾸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원을 바꾸는데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거죠. 결국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외국에서 사오는 화석연료 말고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 바람, 그다음에 뭐 수력, 조력, 썰물, 밀물 차이라든지 이런 햇볕 이런 거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하자는 거죠. 상도 3동, 4동, 2개동. 2개동이면 5만 6천 명이에요. 그리고 이 5만 6천 명이 봄, 가을이면은 30~40%가 이동해요. 가구 수로는 2만 5천 가구예요. 2만 5천 가구. 2만 5천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2만 5천 가구의 창문을 이중창 22mm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게 저희가 하는 이제 에너지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같이 저 순천역에서 걸어왔다고 그랬죠. 탄소 배출 안 하려고 걸어왔어요. 경치도 볼 겸.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애지간한 일은 만나지 말고 온라인 하고 사회적 거리 두고 비대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자동차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쩌다 필요하면은 빌리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탄소 중립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해 보세요. 탄소 중립 라이프 스타일. 기후 소송을 처음으로 시작한 학교 국사봉중학교에서 생태전환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직접 생태 전환 카페도 운영하지만 여기 카페 이름도 자기들이 졌어요. 정교생이 투표해서. 이름이 그냥 가게예요. 야, 너 그냥 갈 거야? 들렸다 안 갈 거야? 가게 이름이 그냥 가게야. 그리고 이렇게 얘들이 이게 자기들이 지금 돈 걷어서 이런 식으로 일일 찻집 해가지고 마을에서 돈 벌어가지고 직접 태양광 갔다가 실습해보고 인버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전기 생산하는 거 다 실습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기들이 올려서 전기 판매 사업 직접 해요. 협동조합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점점점 단골이 야속하다고 볼 게 아니라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전통 재래시장을 더 경제가 어렵게 한다. 그래서 기후위기 극복 운동을 전통시장이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여기서 협동조합 만들었고, 여기는 가상발전소. 힘든 일인데 어떻게 이사장님이 설득한 줄 아세요? 이 상품은 개인한테 우리가 신협이 주는 게 아니다. 이거는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협이 하는 활동이다. 라고 설득을 했더니 이사회가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탄생했어요. 이 상품은 성대골에만 있어요. 우리 집 솔라론. 이렇게 포럼을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외부 강사가 와서 발제하고 토론하고 여러분들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전문가가 앉아 있고 10대 청소년, 우리 동네에 있는 고등학생 2학년 2명이 발제를 해요. 그리고 토론도 누구냐면 10대부터 20대, 30대, 70대까지 앉아서 주민들이 해요. 왜? 마을 포럼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12차 포럼까지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포럼합니다. 그리고 우리 10대들이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6.25 때도 살았는데 지금은 괜찮다라고. 우리가 지금 2021년에 6.25 때하고 비교해서 삶의 질을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충격받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2, 3분만. 이렇게 기술학교가 열리는데 여러분들 이거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 아까 얘기했던 성대골의 25,000세대를 건물 부분에서 탄소를 줄여 나가는 것이 어떻게 일자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에너지 축제를 제9회 에너지 축제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누가 있냐면 여기 30명의 5개 학교에서 모인 기획단이 했어요. 상상을 애들은 해요. 우리는 못해도. 자, 그렇게 하고 청소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저렇게 200여 명이, 219명이 참석했어요. 우리 집 그린케어 집수리 기술학교에 219명이 온라인으로도 참석하고 이렇게 모여서 실습도 하고. 네. 어쨌든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라는 얘기가 여행으로 돌아다니면서 온실가스 배출해서 하나가 아니라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이제 그렇게 진짜 지구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산돼서, 이게 분산이잖아요. 분산돼서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과 책임감과 권한과 행동할 사람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뭐 하나의 협동조합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돈 벌 생태계나 시장이 없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 쪽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주민들을 늘려나가는 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유예요. 그리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건 학교, 여기는 우리가 김소영 선생님을 순천에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 강제 이주시키지 않고 순천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하는 얘기들이 오늘 사실 좀 되면 좋겠고요. 잠깐 이 생각도 했어요. 우리 순천에 한 명을 파견해서 한 1년 동안 살아봐야 이걸 다 알 수 있지. 이거 오늘 1시간 갖고 듣는 거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별량 중에 기후위기 특강이나 이런 게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를 좀 더 성대골 이야기 좀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순천 같은 경우 그 전에 이제 태력의 현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뭐 지속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운동연합 아니면 YMCA 또 그런 걸 걱정하는 시민들이 함께 나서가지고 그런 에너지 전환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순천은 훌륭하게도 2013년에 관련돼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조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전력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법률을 만들었고,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역시 성대골의 사례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생태 혹은 에너지 자립에 대한 문제는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땐 약간 줄줄이 사탕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한 단면만 가지고서는 이게 하나 해결이 되기가 너무 어렵고, 나의 일상에서 굉장히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이게 관계성으로 인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쓰레기 문제에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쓰레기가 없는 축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가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아까 태양광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생태계나 이 전환의 생태계나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뾰족한 방법 머리가 좋아도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많이 올리고 싶어도 부지 확보도 쉽지 않고 내가 땅 부자가 아닌 이상 그러는 상황인데 태양광이 다행히 태양광 그 햇빛 발전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하든 저희 같이 에너지 슈퍼마켓을 하든 집수리 사업을 하든 협동조합 운영비를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자본금을 태양광 발전으로 할 수 있어요. 활동가 한두 사람이 이제 지쳐서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이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활동가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그대로 내던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되는데 난 저 정도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활동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구조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대안이 제시된 것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기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탄소 넷제로 2050년까지 넷제로 선언을 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선언만 하면 무엇이 되는가. 그런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충남도, 당진시도 가장 빠르게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을 했고 발표를 했죠. 우선은 첫 번째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설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와 모든 기초단체, 모든 주민, 구성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정책의 기준은 온실가스 감축과 그 감축 과정이 정의로워야 한다. 두 번째는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순천시가 예를 들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는 것만으로 멈추면 안 되고 2025년까지 온실가스 얼만큼 배출하겠다, 감축하겠다,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감축하겠다라는 약속을 시민들에게 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알려야죠. 그런데 순천시만 해서는 불가능하죠.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걸 보니까 정말 부러운 또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정말 예전에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개념이 좀 없던 예전 60년, 70년 그런 경제 논리가 아무래도 앞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다행히 어떤 지속 가능한 개념, 또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그런 시민들의 그런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변화돼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소비 문화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또 만들고 그에 맞게 또 경제 논리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또 모든 제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기업도 당연히 변하지 않겠다. 제도만 뒷받침돼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하는 것 아이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정말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젊은 청소년들, 아이들이 답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쉽게 잘 안 바뀌잖아요. 저희 어른들은 그동안의 관성 때문에 잘 안 바뀌는데 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말 간단한 참여로 엣지 있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은 모델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